근데 86년에서 87년 사이가 3배가 오른 거예요. 1년 반 정도 만에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건 바보 아니라는 생각이, 내가 주인인...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일본의 버블 붕괴 현상을 통해 진단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란 주제를 놓고 배재대 강철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라고 하고요. 1992년 버블이 막 무너지고 나서 일본이 보통 이제 경기 침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즈음에 유학을 갔다가 2004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오롯이 경기 침체를 좀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우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버블 붕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라자 합의 전후 그리고 버블이 무너지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지금 좀 하락하는 많이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게 지금만의 현상인가를 둘러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 개발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이제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현대아파트 1, 2차가 개발된 게 1976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토지를 샀던 사람들은 30-40배는 기본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1970년대에 당시에 이제 일본에 총리가 있었는데 다나카 가쿠에라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세요. 이분이 헬기를 탑니다. 헬기를 타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여기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 포크레인이 이제 움직이겠죠. 또 저쪽에 가서 저기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네 하면 거기도 이제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71년 12월서부터 약 23개월에 걸쳐서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 전국을 완전히 땅을 개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드업을 이미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토지 불패가 당시에 있었던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하잖아요. 토지 불패 신화가 있는 상황에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딱 체결이 되면서 엔화는 급등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면서 버블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급증을 했으니까 집값이 얼마나 치솟았고 이게 이후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의 3대 도시, 또 이제 뭐 6대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대 도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권, 요코하마, 그리고 고베, 교토 이렇게 해서 6개 도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6대 도시의 토지의 가격이 버블 경기 당시에 1981년서부터 1991년까지 10년간을 보면 5배가 올랐어요. 근데 86년에서 87년 사이가 3배가 오른 거예요. 1년 반 정도 만에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버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본 정부가 그냥 방치했느냐? 일본도 1987년에 토지 거래 감시 구역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좀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멈춰지진 않죠. 도시들이 실제로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1980년대에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많은 규약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도 압력을 가지고 자유화를 해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풀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시아의 금융시장, 싱가포르가 아니라 홍콩이 아니라 도쿄를 만들자, 뭐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소문으로 그쳤던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이 당시에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생성이 되면 돈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영끌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금융권에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하면 네가 돈을 빌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LTV가 120%를 주겠다고 은행이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론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빌려야죠. 내 집은 1억인데 대출을 1억 2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행이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땅은 최소한 1.2배 이상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에서도 이제 1억 명 부동산 업자라는 말을 쓴 것은 전 국민이 다 뛰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또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5천만 명 부동산 업자가 됐다. 3, 4년 전에 그때에 고향에 가면 설이나 추석이나 다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들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도 집을 살려고 하고 뭐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막 집값이 올랐던 시점하고 작년 재작년 집값이 한국에서 많이 올랐던 시점하고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어떤 거네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던 거예요. 이 버블 당시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가 떨어졌을까요?
딱 올라간 것이 피크가 살짝 올랐다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버블 경제가 시작될 정도의 13,000엔대였거든요. 니케이 지수가. 네. 그게 이제 버블이 피크였던 89년에 38,900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올랐던 것은 잠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허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회복을 못했고요. 오피스 가격도 회복을 못했는데 주택도 그때 당시에 이제 버블 때도 다 뒤늦게 타는 사람들은 뭐 평생 가슴이 아픈 채로 남아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버블은 생각을 안 했어요. 계속 오른다라는 불패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이제 뛰어드는 거죠. 우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 경제대국 3위인데 왜 자꾸만 잃어버렸다고 해야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기의 활력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에 토지 거래 규제를 하고 거기다가 토지 총량 규제 제한했죠. 토지세를 또 0.3%가 또 올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놔야 되죠. 내놓는 게 오롯이 나의 돈이 아니잖아요. 벌써 LTV 120% 빌렸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하락하죠. 부동산 버블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폭락하는 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락하면 힘들어져요. 일본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네. 부동산 붕괴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집에 대한 문화가 버블 붕괴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바뀐 걸까요? 사실 바뀐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리빙 사는 집, 바잉도 사는 집인데 일본은 원래 리빙이에요. 원래부터 일본은 그랬어요. 내가 어딘가에 정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냥 평생 산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집은 내가 들어가서 샀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장사를 지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우리 학교 앞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종시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 갭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빈번하게 이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안 하면 이제 싸우죠. 부부간에. 그렇죠.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네. 네. 남들은 뭐 어쩌는데 저쩌는데 같은 단지 안에서 돈끼리도 이동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네. 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출간된 시점은 21년도 12월 24일 2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사실 한국의 부동산이 들끓던 시기였고 아직도 피크를 찍기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집값 하락을 말한 사람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상승을 얘기를 했는데 규제 정책이 20개니 30개니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80년대 중반에 일본 정부가 경고를 하고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때 눈치를 챈 사람들은 이게 고점이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빠져나오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막차 탄 분들 있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 자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거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죠. 금리가 상승됐을 때의 그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을 못 했잖아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번 돈의 반 이상을 내가 금리로 지불해야 되지? 원금 상환하기도 힘든데 금리가 올라서 자기 탓을 안 하고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사회 시스템을 탓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당연히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계속 공급해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국이 다 아파트 콘크리트로 다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떨어지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그 아파트를 내가 못 사는 것 뿐이죠. 대전에는 저만 해도 우리 아파트가 너무 오른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지를 못해요. 왜 못 파나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이 올랐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제 생각에 우리 아파트를 그렇게 돈을 주고 우리 아파트를 들어와? 그건 바보 아니야라는 생각이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경고하신 대로 집값이 내려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러면 이게 버블의 붕괴 수준일까요? 아니면 안정화 수준이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서 이게 버블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를 비교한다는 게 이 피크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대부분은 1,500까지는 안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원위치가 좀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면 내가 10년 후에는 저 정도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까지 만일에 내려왔다. 그럼 이제 뭐 거래가 약간 빈번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으면은 더 떨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다 폭락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 집이 폭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에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저는 전 국민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해요. 내 집은 내 그대로고 나머지 집이 떨어지고 나머지 집은 뭐 좀 떨어지더라도 내 집은 요 정도는 내가 그래 뭐 재작년에는 몰랐어.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이건 좀 억울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버블 붕괴는 벌써 30년이 넘게 흐른 시간이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면서 이게 버블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모든 경제가 다 파탄이 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한국이 버블 붕괴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도 이번에 이제 폭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 학습 효과는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충분한 자금력이 있고 그러면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이제 무리하게 무리해서. 대출하고 자기의 역량을 뛰어날 정도의 무리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올해 2월 달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일본 부동산 폭락에 주는 시사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 대학의 가와구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PPT를 준비해서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60대인데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최고점에서 샀대요. 그때의 그 쇼크가 지금까지 밀려와서 자식들까지 부동산 얘기는 집에서 아예 하질 않는다고 그래요.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죠. 여전히 그때 당시의 쇼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고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어디선가는 이 선을 좀 멈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승을 하거나 하락은 있어도 그것이 폭등, 폭락은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강철구 교수님과 함께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 급락하는 시장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